이제 한 달만 있으면요, 여러분 2023년 상반기가 끝납니다. 벌써 현 정권이 재임한 지로 벌써 1년이란 세월이 지났고요. 자, 1년 동안 여러분 어땠습니까? 부동산 시장 큰 변화가 있었나요? 네, 물론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매우 큰 하락을 했었죠. 네. 자, 근데 경고를 한 사람이 있는데도, 경고를 한 사람이 있었고, 경고를 하지 않고 연구를 매수하라고 부추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연구를 매수하라고 부추긴 사람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그 사람들은요, 딱 한 가지예요. 실거주면 언제든지 사도 된다. 플러스로 알파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8월 달에 2022년 8월 달에 전세 대란이 일어난다. 이걸로 여러분들 좀 꼬드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뭐라고 했어요? 2021년 거의 연말 되자 대출 규제 사태가 터지면서 저는 계속 집을 사지 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정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 경제는요, 경직된 자세로 나의 이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고집해서 쭉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절대로 안 돼요. 자, 경제는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언제든지 플렉시블하게 대응을 하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왜? 여러분, 9.11 테러 날지 알았나요? 주식에 막 투자해놨어요. 근데 갑자기 월드 트레이드 센터, 국제무역센터 빌딩에 갑자기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맞나요? 탈레반? 빈라덴 아닙니까? 비행기 납치해가지고 갑자기 비행기 한 대를 국제무역센터 빌딩에 꽂고 한 대를 펜타곤에 꽂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걸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이라도 유연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망은요,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오른다, 근데 오른다라고 주장했지만은 실제로는 시장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바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내 주장이 틀렸는지,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실수를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망을 또 맞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전문가들은요, 만약에 내가 틀렸다, 사과했다, 이 프레임에 갇히면 한도 끝도 없을까봐 끝이라는 거죠. 직업을 잃을 수 있으니까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전문가들 보세요. 작년 8월달에 전세 대란 일어난다고 했는데 결국 올해 지금까지 전세 대란이 일어나지 않고 전세가 그냥 역전세 나면서 그냥 폭탄이 터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시장에 대해서 너무 경직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요. 또 그런 분이 계세요. 2022년 초인가? 그때 지금은 하락장이 아니고 유사 하락장이라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락이면 하락이지 유사 하락장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단어를 선택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은 차라리 투자자가 차라리 좀 더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전재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내 전재산을 가지고 투입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좀 더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좀 더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다가가니까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컨텐츠가 클리어하다는 거예요. 사심 하나 들어가지 있지 않고요. 제가 여러분 2022년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자랑이 아니에요. 자, 22년도 한 해 내내 세종시는 박앤셀이 끝난다고 이야기했어요. 세종시가 박앤셀 끝난다니까 어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개떼가 달려들어가지고 저를 헐뜯고요. 세종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세종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요, 저는 세종의 박앤셀은 끝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 인천 부동산 절대 사지 말라 했어요. 그것도 인천 부동산 한창 들끓어 올라가지고 몇 억씩 오르고 할 때 제가 사지 말라 했다고요. 근데 보세요, 2020년 가격으로 돌아간 곳도 엄청 많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도 대구 사지 말라 했어요. 대구요, 2018년 2017년 가격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왜 사지 말라 했겠습니까? 사지 말라는 이유는요, 엄청난 입주 물량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이길 시장은 정말 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사람들은요, 이 심리는 입주 물량을 이겨낸다. 입주 물량은 상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입주 물량이 많더라도 한 사람이 두 채 사면 그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데, 여러분, 입주 물량이 상대적인 건 맞아요. 근데 입주 물량이 적어도 떨어질 수 있고요. 입주 물량이 많아도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입주 물량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에 있는 지역들은요, 심리가 꺾인다라는 거예요. 꺾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리에 대해서 추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집값이 비싸면은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라는 이 대전제를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집값이 막 오르니까 집값이 비싼 거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오르는구나.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상향인데, 네. 오는 단위로 잘게 쪼개서 보면은 거기 수많은 하락과 상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오른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지금 반성을 하고 있으시겠죠. 맞습니까? 자, 아무튼 간에 저처럼 미리미리 익절하고 대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오늘 제가 제목에서 적어드리는 바와 같이 역대급 매수 기회입니다. 네, 부동산 정말 큰일 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이유예요. 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부동산에 있어서 가격이 비싸고 가격이 싼지에 대해서 구분하는 방법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 지역에 대해서만 한 지역만 가지고는 절대로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 그거 절대 알 수가 없다 했죠. 하지만 울산과 대전 비교해보고 대전과 대구를 비교해보고 대구와 부산을 비교해본다면요, 이건 충분히 가격이 저평가되는지 고평가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들어가라 했습니까? 네, 바로 대구. 네, 사과가 유명한 대구로 들어가라. 왜요? 먼떨 만떨, 먼저 떨어지고 많이 떨어진 지역에 들어가세요. 절대적인 매매가가 저렴하고 절대적인 투자 금액이 저렴한, 네, 그 지역에 들어가시라고요. 타 광역시 대비해서요. 물론 대구보다 울산이 좀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울산은 입주 물량이 올해만 많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울산은요, 인구가 대구의 반밖에 안 돼요. 반도 안 되죠. 게다가 플러스로, 네, 울산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먹을 게 그만큼 적다라는 겁니다. 실거주 수요자야 인력 싸게 살 수도 있겠지만요, 네, 투자라면요, 먹을 게 적다라는 거예요. 투자는요, 먹을 게 많은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대구란 지역 지금 어떻습니까? 미분양 관리 지역이에요. 신규 재개발 재건축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언젠가는 그게 내관이 터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관이 터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잡아서 2년을 빨리 보유할 필요 있는 거죠. 2년을 보유하면요, 3년째 내가 들고 갈지 말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3년째 조금 더 들고 가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2년 되고 나니까 세입자가 나간다 해서 전세금 올려받고 또 추가로 확보한 그 전세금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제가 리스크를 줄이고 향후 대한민국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올리버님께서 인천 서구가 저점 대비 상승 중인데 지금 들어가 될 거 하지 마시라고요. 예. 인천 이런 거 투자하지 마시라고요. 실거주요? 실거주만 생각해보고 사도 되는데, 네. 근데 투자는 아닙니다. 자, 윤주호님께서 명동형 2편하는 전망이 어떨까요? 아파트 전망은 없습니다. 윤주호님, 아파트는요, 개별 아파트 전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구가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겠죠. 네. 자, 뉴스 보니까 광주 평당가 3,000대가 분양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거의 10억이에요. 자, 광주의 상무지구, 네, 쌍촌역 앞에, 네, 뭡니까? 상무 센트럴자이, 상센자, 네. 대구에는 상인 센트럴자이가 있는데, 광주에는요, 상무 센트럴자이가 10억에 분양합니다. 거의. 자, 10억에 분양한다. 지금 봉선동 가격이 어떻습니까? 하락돼요. 근데 지금 1급지도 아닌 곳에 상무지구에 고작 CGV 옆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매수하는 거냐? 여러분, 입지가 1급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고급화하는 거예요. 독일제 가구들 넣는 이유가, 네, 거기는 1급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세요. 그 지역에 9억, 10억대 아파트 84 타입이 지금은 어울리지 않다는 거죠.
뭐 언젠가 어울릴 수 있겠죠. 언젠간요. 무등산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학동에 있는 무등산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입지가 좋지 않았는데 그것도 상승장 때 7, 8억 가지 않았습니까? 자 보세요. 무등산 아이파크 2021년 10월 광주가 한창 상승기 때 치고 나갈 때 2021년 10월 8억 7천에 찍었습니다. 원래는요 2018년도 3억이에요. 3억이 5억으로 오릅니다. 5억이 오릅니다. 3억이요. 많이 올랐죠. 이게 입지가 좋지 않은데 오른 거예요. 여기 뭐가 있어요? 학원이 있어요? 학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방림초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뭐 학교는 있죠. 여기 조선대. 네, 조선대요. 네, 조선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학교 앞이 살기가 좋아요? 먹을 거리 많겠죠. 젊은 사람도 많겠죠. 근데 대학가는요 주로 빌라들이 많아요. 자, 근데 현대 노블시티, 네, 이 참 어렵죠. 철거했는데 분양 예정입니다. 네. 공사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조합에서 초조할 거예요. 미치겠다. 네. 미치겠다는 거예요. 네.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세요. 8억 7천이 40% 빠지잖아요. 입지가 그렇게까지 뛰어나지 않은 게 이제 하락기에서 드러나니까 결국은 빠지는 거예요.